급격한 기후변화로 과일 생육지도가 변화하면서 사과 주산지인 대구에 2090년이면 사과나무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올여름 전력 대란이 예고되면서 공공부문은 전력 낭비 줄이기에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 민간 부문의 참여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교사 임용을 앞두고 있는 예비교사가 초등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주말 대구 경북 지역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나들이 하기에는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원전 일부가 가동을 멈추면서 벌써부터 올여름 전력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전기 아껴 쓰기에 돌입했는데 민간 분야는 아직 참여가 저조합니다. 김은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반팔 셔츠나 무릎 길이 치마를 입는 쿨맵시 운동. 가볍고 시원한 옷차림으로 냉방을 줄여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자는 취지입니다. 여름철 공공기관에서는 실내 온도가 28도 아래면 아예 에어컨을 켤 수 없도록 하고 자리를 비울 때 전자제품과 조명을 끄는 건 필수입니다. 복장이 간소화되고 자유스럽고 이러니까 일하기에는 억수로 되게 편합니다. 편하고 좋고 각종 컴퓨터라든가 사람이 열기 때문에 좀 더운 면이 있지만은 공공부문에서는 절전 중이지만 거리에 나서면 문을 열어놓은 채 에어컨을 가동하는 곳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환기도 좀 시키고 그냥 가까워하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있으면 열고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면 더 편하시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지난해 여름 실시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로 대구 지역에서만 전력 사용이 3,100만 킬로와트나 줄었다며 올해도 공공,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절감 효과가 원자력 2기에 해당됩니다. 금년에도 국민 개개인들의 절전이 지난해보다 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복되는 규제에 불만만 쌓여서는 에너지 절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고 결국 자발적으로 아껴 쓰는 분위기를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과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에너지 절약 비상대책본부를 앞당겨 가동하기로 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오후 전력 피크 시간대에 냉방기 가동을 중지하는 한편 점심에는 일괄 소등과 컴퓨터 전원 끄기 등 강도 높은 절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SNS와 전광판, 홈페이지를 통해 전력 수급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고 공동주택에는 안내방송을 통해 절전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 시범 아파트도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작물하면 단연 사과인데요. 2090년이 되면 대구에서 사과나무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이상원, 박재영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합니다. 영천에서 3대째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손진원 씨. 올해도 사과농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마음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온이 해마다 올라 사과의 품질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과 품종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농사법을 바꿔보기도 했지만은 변해가는 기후에 의해서 앞으로도 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애지중지 키운 사과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작물을 키우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기온 상승으로 사과 재배의 난방 한계선이 눈에 띄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2년 620헥타르에 이르던 대구의 사과 재배 면적은 30년 만인 2012년 150헥타르로 4분의 1 아래로 줄었습니다. 대구 인근의 경산과 영천, 군위 등 경북 중남부 내륙 지역도 1000헥타르, 축구장 1000개 정도의 면적만큼 줄었습니다. 반면 경북 북부 지역인 영주와 의성, 청송 등지의 사과 재배 면적이 2000헥타르 안팎으로 사과 주산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높은 온도에도 비교적 재배가 잘 되는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체리, 산딸기 이런 과정으로 지금 많이 변화되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지적작이 아닌 상황에서는 그만큼 생산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과실 품질 또한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가
사과 재배 지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사과는 더 이상 대구가 주산지라고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 하나가 눈길을 끄는데요. 농촌진흥청이 최근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농업용 전자기후도를 이용해 분석한 과수재배 적지 변동 예측 자료입니다. 1981년과 2010년 대구 경북의 사과 재배 면적은 사과 주산지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넓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쯤 재배 면적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2050년 경북 북부의 소수 지역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같은 기후변화가 계속 일어난다면 2090년쯤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과 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경북 지역의 사과 재배 면적은 2010년 10,000제곱킬로미터에서 40년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구도 사정은 비슷해서 2090년에는 재배 면적을 아예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기상변화라 해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기상 피해 방지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신품종의 개발 보급과 재해보험 제도의 확대 적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과수의 생산성과 품질, 생산 여건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당장은 영농일정 조정과 기술력 향상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 조건에 맞는 품종 개발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를 줄이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준하경 경상북도 부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인 이름으로 땅을 사고 팔았는데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준하경 경상북도 부지사의 부인은 지난 2000년 9월 도시개발 예정지인 경산시 백천동의 밭 2,800여 제곱미터를 경매를 통해 1억 5천여만 원에 사들입니다. 그리고 6년 뒤인 2006년 6월 주택업자에게 12억 원에 되팔았습니다. 6년 사이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난 것입니다. 땅을 매입할 당시 주 부지사는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장이었습니다. 우리 지사님 판단하기에는 그 땅이 어차피 경산시 택지개발로 사업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면은 한 3분의 1 정도 환지를 받으면 그 땅에다가 유치원을 지으면 참 좋겠다. 땅 거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1997년에는 경산시 삼풍동 택지개발지구 안에 대지 약 200제곱미터를 구입한 뒤 2002년에 되팔았고 같은 해인 97년 진량읍에 있는 논 3,100제곱미터를 주말 농장용으로 부인과 누나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가족들하고 농장 목적으로 주말 농장. 아직도 보여. 취재 결과 진량읍의 농가 관련해 주 부지사의 부인이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실제 농사를 지을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경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약간 밭 하나 있잖아요. 여기 칠조망처럼 하는 밭. 그거는 누가 경작합니까? 농지원부에 등록하면 비농업인이 농지를 살 수 있는 제한선인 한 가구당 1,000제곱미터를 초과해 살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 9월 임용을 앞두고 있는 예비 초등교사가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글 등을 올려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이 예비 교사의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베에 최근 올라온 글입니다. 성매매 사실을 자랑스럽게 쓴 것은 물론 여자 초등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은어를 써가며 초등학생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필명을 초등교사라고 올린 이 사람은 자신의 얘기가 진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교사 자격증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이 예비 초등교사는 지난해 대구 교대를 졸업하고 올해 경북 초등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해 오는 9월 임용을 앞두고 있는 24살의 남자로 밝혀졌습니다. 인성과 자질 검증 과정을 대구 경북 여성단체와 참교육 학부모회는 집회를 열고 교사의 자질이 없는 사람에게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없다면서 임용 계획 철회와 교사 자격 박탈을 요구했습니다. 성을 강압하고 강압과 거래, 쾌락에
대상으로 여기고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본다면 그것은 교사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잠재적 성범죄자에게 우리 아이들을 학부모들은 또 예비 교사가 졸업한 대구 교대도 책임이 있다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예비 교사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 예비 교사가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해 왔다면서 사건의 전모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각종 규정에 있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임용을 배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비 교사에 대한 인성 검증을 철저히 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는 한편 인성 교육도 더 강화해 줄 것을 각 대학교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공약 이행 계획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라며 지역공약은 계속 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SOC 분야 4년간 11조 6천억 원 세출 절감과 관련해 SOC 신규 사업도 공약과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하고 향후 지역공약 추진 때 SOC 투자 규모가 확대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 종일 구름이 많았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리겠지만 자외선 지수가 높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온종일 하늘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숨바꼭질을 하며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27도 선에 머물러 어제보다 2도가량 낮았지만 자외선 지수는 여전히 높은 단계를 보였습니다. 네, 6월의 첫날인 내일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 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외출하시기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일같이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흐린 날에도 구름을 통해서 자외선이 뚫고 나오는 게 한 80%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야외 외출하실 때는 흐린 날임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도포하시는 것이 좋고요. 내일 대구와 구미의 낮 기온이 25도에 머물러 오늘보다 5도 이상 내려가 덥지는 않겠습니다. 네, 토요일과 달리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는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다음 주도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더운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공진입니다. 대구 여대생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중부경찰서는 A양이 숨진 채 발견된 경주의 저수지로 통하는 도로에서 CCTV에 찍힌 택시와 일반 차량 수천 대의 선별을 끝내면 수사가 진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실종 직전 A양과 함께 있었던 일행들의 최면 수사 결과를 토대로 택시기사의 몽타주를 만들어 탐문에 나설 예정인데 신고 보상금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서가 될 만한 신고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비리 사건이 잇따르자 대구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운영 비리를 특별 단속합니다. 보육교사나 원생을 거짓으로 등록한 뒤 국고보조금을 타내거나 식자재비와 특별활동비 등을 부풀린 뒤 업체로부터 되돌려받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대구예술대학교와 문화예술 분야 교류 증진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창사 50주년을 맞은 대구 MBC는 대구예술대와 함께 지역사회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특히 올 9월에 열리는 세계 평화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광장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 안보의식과 호국 정신을 진단하고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비롯한 보훈 정책의 과제 및 보완점 등을 짚어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공무원이 장래 희망인 대구 지역 고등학교 1학년 90여 명을 초청해서 시교육청 각 부서에서 직접 공무원의 일을 체험해보는 1일 진로 직업 탐색 행사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청의 일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공무원 멘토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성이나 직업의 중요성, 보람 등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부의 올해 2월 졸업생 취업 실태 조사 결과 경북 지역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취업률은 42.1%로 전국 평균보다 4%포인트 높아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금까지 학교 측이 제출한 자료에서 탈피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취업 증빙 자료를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져 신뢰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저소득층에게 생계와 의료, 주거 지원 등을 하는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금융자산은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됐습니다. 지원받으려는 시민은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구군 담당 부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이 줄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백화점 판매는 전달보다 3.6%,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5% 각각 감소했으며 대형 할인점 판매도 전달보다 9.3%, 전년도 같은 달보다는 1.2%가 줄었습니다. 경북 지역의 대형 소매점 판매도 지난달보다 8%,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가 줄어 위축된 소비 심리를 반영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대구시 북구 모 식육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지금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560만 원을 훔친 혐의로 22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